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보자 2022년 8월 27일 토요일이네요. 예, 토요일이고 오늘은 정치논평 꼭지로 이제 한 말씀 드려보겠고 보신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논평 46편에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북미 정상회담, 물론 종전선을 위한 회담으로 보여지지요. 과거에도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두 번이나 있었죠. 싱가포르에서 있었고 베트남에서 있었고, 그게 다시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장소가 몽골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인데 그 이후에 또 진척 상황이 또 보여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개별적인 사안부터 볼게요. 제가 이전에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8월 9일에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기 전에 그때 이제 펠로시 건이 불거졌었죠. 미팅을 이제 면담을 안 하는 바람에 미국하고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됐고, 바로 유엔 사무총장이 펠로시하고 면담이 불발된 그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출장을 가겠다 발표됐고, 그 다음날 바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 첫 번째 방문국이 일본이었고, 히로시마에서 이제 또 이제 원폭 기념 행사에 참여해서 비핵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간 곳이 몽골이었어요. 그게 이제 8월 9일날 현재 이제 몽골 대통령하고 사진 찍힌 게 보이시죠? 이때 몽골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무총장이 몽골에 대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몽골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왜냐, 일단 몽골이 비핵화를 선언한 국가고, 두 번째는 북한하고 말이 잘 통한다. 그래서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를 몽골을 통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점은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엔 석연찮은 이유였거든요. 그게 오늘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북미 간에 물론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지만은 북한과의 그 의사소통 채널은 있었을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몽골이 언급될 이유는 없는데 왜 그렇지 하는 부분은 있긴 했었어요. 자, 일단 저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8월달 이후에 지금 뭐 엄청나게 바뀌고 있죠. 동북아 정세가 급하게. 그때 처음 우리한테 이제 몽골이 등장한 그 계기가 되겠어요.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기사가 보면 이게 몽골에서 나온 기사예요. 몽골의 이제 뭐라고 할까, 약간은 기관지 같은 성격의 신문인데, 여기에서 8월 26일이죠. 오늘 어제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8월 2일 날 벌어진 거예요. 이 사진 속의 장면은. 그리고 이 사진이나 기사의 내용은 어디서 제공된 거냐 하면 주 몽골 미국 대사관에서 나온 거예요. 즉 8월 2일이면 건 한 달이 다 됐는데 그때 벌어진 일을 지금 보도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홈페이지에 일면 기사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만큼 지금 타이밍을 선택해서 이 기사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몽골 기관지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이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제공을 받아서 몽골이 했다는 거예요. 이 행사는 몽골 대통령하고 지금 미 동아태 차관보거든. 요즘 우리 한국에 와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사이기 때문에 몽골에서도 기사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미국과 상관없이. 왜냐? 이거는 몽골 대통령의 동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물밑에 가라앉혔다가 미국의 오케이를 받고 이 시점이 적절하니까 지금 기사화하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아요. 자, 이 동아태 차관보가 8월 2일 날 방문을 한 거예요. 이걸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죠. 좀 전에 보신 유엔 사무총장이 8월 9일 날 갔죠. 그 일주일 앞서서 이미 가서 정지 작업을 한 거예요. 네, 대단하죠. 그래서 미국이 몽골에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세상 돌아보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때 뭘 했느냐 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지하수 파는 행사인데, 이게 뭐냐면 울란바토르, 거기는 뭐 건조한 기후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울란바토르가 팽창하고 있는데 상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몽골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저개발 국가예요.
자금력이 약하죠. 그거를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기관에서 우리말로 하면 코이카라고 해서 저개발 국가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 있죠. 미국에 거기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기관에서 돈을 좀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상수도 확장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도 8월 2일 날 있었어요. 그때 아시아 미국 동아태 차관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그 사람이 참석을 한 거예요. 이거를 건 한 달간 20일 이상 묻어놨다가 지금 시점에 이거를 공표를 한 거예요. 뭔가를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공을 들이는 부분이고, 그때 몽골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이 왔을 때도 그랬죠. 몽골이 댐을 짓고 있는데 그 댐에 물이 강이 러시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이칼 호수에서.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문제가 불거져서 러시아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객관성이 있는 국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분을 유엔 사무총장이 요청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미국이 몽골에. 예전과는 다르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자, 그리고 8월 24일 날 미 동아태 차관보가 보면 이게 15차 연례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이 제1차 전략 미팅이었어요. 차관보기 때문에 몽골 외교부의 차관보에 상응하는 사람하고 좀 회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24일 날 회의를 한 거예요. 자, 이 기사를 묶어서 두 개를 같이 낸 거예요. 8월 2일짜리하고 8월 24일짜리를. 자, 이 24일은 뭐냐?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주말에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죠. 한국과 몽골을 출장 갈 것이다라고. 우리 8월 15일 날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 발표하고 바로 따라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한국을 먼저 오고 몽골을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몽골을 먼저 갔어요. 여기는 아직 결정할 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다 결정이 됐고, 이제 순서를 봤을 때. 그래서 몽골을 먼저 방문하고 25일 정도에 지금 한국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8월 달에 벌써 몽골을 두 번 간 거예요. 8월 2일 날 가고 지금 8월 24일 날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온 거예요. 이게 출장을 몽골을 자주 가는 것이죠. 몽골이 그렇게 미국에 이때까지는 비중이 큰 나라가 아니었다고 봐지거든요. 단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 정도에서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까지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미국이 보여주는 몽골에 대한 관심이 궁금한 것이죠. 유엔 사무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한 겹, 두 겹이잖아요. 그런데 이 몽골의 기사 내용을 파악하면서 한 겹이 더 있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8월 26일 날 어제죠. 주한 몽골 대사가 외교부를 예방을 해요. 보이시죠? 왼쪽 여자분이 몽골 대사예요. 주한국.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몽골 사람들의 한국에 머물고 있는 몽골 사람들의 권익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이까지만 해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몽골이 계속 겹치네. 그리고 제가 몽골에서 북미 종전선언 바이든하고 김정은의 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눈여겨봤어요. 움직임이 아주 빈번하네. 한국까지 이제 관여가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8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몽골을 방문하기로 돼 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 몽골 사이트에. 그러면 좀 전에 주한 몽골 대사가 외교부를 방문한 게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징검다리인 거죠, 이걸.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몽골에 가서 8월달에 두 번이나 가서, 그리고 유엔 참모총장도 들러서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뭔가의 모종의 결정을 한 후에 다 해놓고 너희 가서 확인해라. 그래서 박진 장관이 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동아태 차관보는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근데 그의 카운트파트에 가까운, 물론 카운트파트보다는 계급 등급이 높지만 이 사람은 다시 몽골을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담대한 구상에 있어서의 그의 추진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쥐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못 이겨서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윤 정부와의 그 방향이 다른 것인데, 방향이 다른 윤 정부를 거꾸로 당겨서 이 방향으로 가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싱가포르 회담, 베트남 회담, 거기서도 우리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의 미팅이었잖아요. 그때 우리 대통령이 간다 안 간다 이런 말이 있다가 결국은 안 갔죠. 안 갔는데 박진 외교장관이 이까지 갔다. 몽골까지. 그리고 사전 정지 작업 없이 미국의 정지 작업 위에 간 거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사전 작업을 한 건 없어 보여요. 그럼 이슈가 뭐냐? 이 사람이 간 이슈가 지금 봐서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트럼프 김정은이 미팅했을 때 문재인이 갈까 말까 했는데, 이번에 바이든과 김정은이 몽골에서 미팅을 한다고 할 때 윤석열이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그 말은 뭐냐면은 북미 간에 논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충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됐고, 밖에 전 세계에 비춰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북미 종전선언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더 대두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이 그게 얼굴마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과 다르게. 그 조정을 미국이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난번 베트남 회담처럼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면, 양측에서 뭐 반대 기류가 있는 것이면은 박진 장관이 가고 박진 장관에 이어서 우리 대통령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제목에 북미 이번에 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판은 미국이 다 짰다. 우리는 지금 이행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8월달에 2번이나 들렀고 여러 방면으로 몽골에다가 구애를 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몽골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사실은 왕이 외교부 장관이 몽골을 또 방문했었죠. 그래서 또 몽골한테 또 호의를 베풀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힘이 더 크게 느껴져요. 몽골에 있어서는. 그게 박진 장관의 출장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박진 장관의 출장의 이야기는 이건 후속 조치예요. 이제 마무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한국이 해야 될 일 주어진 게 있을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그것을 이행하러 간 거예요. 확인하러. 그렇게 해석이 되지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쭉 다 살펴보면은 8월 들어서 엄청나게 정신없는 날들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번 여름이.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그 기대에, 그 예상에 부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8월 7일 날부터 시작했죠. 그 전에 8월 4일 날 펠로시 면담 불발되고, 그때부터 이제 큰 폭풍이 몰아쳤죠. 휴가에서 돌아온, 이제 윤석열이 우리 외교부 장관 박진을 그때 중국에 보냈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미국을 엄청나게 자극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때 미국에서는 노발대발하고 있었어요. 한미 외교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훨씬 뛰어넘어 한미 외교 관계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모욕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외교장관 회담 거기서 하나 더 던진 거죠. 난 미국 말 듣기 싫다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왕이가 몽골 갔다가 바로 칭다오로 돌아와서 만났죠. 근데 중국은 별로 할 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이 너무 빨리 바뀌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었겠죠. 자, 우리 박진이 왕이를 만나는 동안 주한 대사하고 미군 사령관이 찾아와서 대통령과 면담을 해요. 대통령실에서. 펠로시도 안 만나주던 사람이 이 사람들 다 만난 거예요. 펠로시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수준인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바이든의 거의 특사 자격으로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거듭드렸어요. 그 정도 강력한 메시지, 바이든의 메시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만나준 거예요. 그 다음 유엔 사무총장 왔지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오기 전에 몽골을 방문하고 왔었죠. 그러자 이제 8월 15일 주말 지나고 담대한 구상이 나왔죠. 그리고 8월 17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후속 조치 언급했고, 8월 18일 외교부하고 통일부에서 후속 조치하겠다 나왔고, 8월 19일 날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몽골과 한국을 포함해서 출장을 일주일 간다.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출장이 몽골을 먼저 들렀다가 우리한테 왔고, 우리 장관은 다시 몽골을 간 거죠, 지금. 여기 등장하는 몽골의 횟수를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이 자료들을 한번 쭉 자리에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여러분도 그 생각 드실 거예요. 예. 자, 담대한 구상은 미국이 주장하는 북미 종전선언, 문재인 정부에서 주창했던 그 북미 종전선언이었고, 그 종전선언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를 하던 윤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고, 그래서 종전선언을 방향으로 가게 됐고, 미국이 다그치고 있다. 이 다그치는 이유는 11월 8일을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 장소는 몽골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트럼프 때 거의 될 뻔했죠. 작년 11월에 그것도 거의 될 뻔했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안 됐죠. 작년 11월 2월. 자, 연거푸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물을 먹은 셈이고 격앙돼 있죠. 미사일 쐈죠. 그래서 협상의 방향이 조금 북한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베트남, 싱가포르 갈 때도 아마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서 산다는 것은 북한한테는 훨씬 접근성이 좋아요. 미국은 좀 불편해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기서 러시아와의 어느 정도의 합의가 없이는 애매한 장소예요, 가기가. 자, 협상에 지금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도 제가 있지요. 자, 그러면 자, 북미 정상회담을 몽골에서 한다. 거기에 박진 장관이 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같이 끼어서 하는 모양이다. 자, 우리가 같이 낀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트럼프, 김정은 간의 하노이 회담과는 다르게 파토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예, 이런 걸 저는 의미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지만 옛날 싱가포르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북미 종전선언 회담을 거기서 한다 그러면 올림픽 그 주최하는 거, 뭐 요새 올림픽 인기가 옛날만큼 없지만 서로 손들어서 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강대국하고 한반도라는 영향력이 올라갈, 교류가 활성화되면 영향력이 올라갈 그 국가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돈 그렇게 들일 필요 없이 호텔 하나 빌려주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 국가가 주목받고, 그래서 이걸 하겠다는 나라가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면 몽골에다가 미국이 이만큼 공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그냥 너희 나라에서 그냥 우리 정상회담 할게. 괜찮아? 좋죠. 이렇게 될 부분인데, 그거 이상으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이 점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미국이 한북미 정상회담 플러스 알파 중국에 관한 걸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네. 자, 중국이라는 것은 거대한 나라고 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모든 다리 참여에 기울고, 모든 나라는 수명이 있죠. 예, 꽃이 피울 때가 있고, 이파리가 떨어질 때가 있고, 이게 쓰러질 때도 있어요. 다시 싹이 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미국이나 예전에 구소련, 그리고 중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들은 당연히 다양한 인종이나 다양한 기반의 사람들의 연합체로 나라가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점에 있을 때는 그런 나라들이 복속을 시켜서, 그런 세력들을 복속을 시켜서 영토가 넓어지지만, 힘이 빠질 때는 그들이 흩어지게 돼 있죠. 구소련도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도 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있었으니까. 거기도 이제 독립된 국가들로, 거기도 서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성향이 다른 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미 합중국이잖아요. 각각의 국가예요. 그 주가. 그 국가대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 연합체가 그냥 와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앙정부에 힘이 빠지면 그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건들 때 제일 크게 건드는 부분이 소수민족 부분을 건드리죠.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 자, 이래 보시면 저 위쪽에 신장 위구르 지역이 있고, 밑에 티벳이 있고, 옛날 한때 다 독립국이었고, 중국의 힘이 약했을 때는 자기 영향력이 행사되지 못했던 부분이죠. 오히려 중국을 다 침략했던 나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에 몽골이 300만 돼 있는 게 현재 몽골이죠. 밑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내몽골이에요. 지금은 중국의 영토죠.
예, 중국 저기 내몽골 자치구가 돼 있고 오른쪽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는 데는 예전에 만주족이 있던 자리고 지금도 만주족이 많죠. 음. 자 보면 몽골의 인구는 300만이고 내몽골 같은 경우는 저기가 바레만하고 가까워요. 바레만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핵심 지역이에요. 천진이 있죠. 텐진이 있고 그 위에 베이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사는 데예요. 특히 가운데 부분에 이 빨간 라인에. 물론 그 외의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아서 몽골 쪽의 비중이 높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내몽골 지역의 인구만 해도 2,400만이에요. 그 중에 몽골인이 400만이에요. 그래서 몽골은 내몽골, 외몽골 합치면 지금 7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신장, 위구르, 티벳 뭐 이런 데가 다 문제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내몽골에도 문제가 있었죠. 언어 교육 못하게 자기들의 말 교육을 못하게 함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이 공을 들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건데 티벳과 신장 위구르 하고 달리 내몽골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도 이점이 있어요. 중국에 타격을 가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내몽골 지역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은 독립을 하겠다 하면 그게 좀 쉬워요. 왜냐? 지금 몽골이라는 국가가 하나 따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형제 국가가 뭐 자기들도 알력이 있겠죠. 알력이 있으니까 갈라져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가 언제나 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서방 국가나 주변 국가에서 대접을 잘 받고 있는 국가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렛대를 기울여 주면은 자석처럼 탁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에요. 신장 위구르나 티벳은 상당히 좀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정치적 구심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몽골은 많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록 저쪽에 베이징하고 바레만이 있지만 저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약해지게 되면은 만주 쪽이 대한 영향력도 잃을 수가 있어요. 원래 중국은 남방민족이에요. 그죠? 황하 상류 지역에서 움텄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중국으로 봐서는 다 외부 민족들이 다 차지하던 땅이에요. 우리 포함해서. 그죠? 우리는 몽고 만주족하고 우리는 유연관계가 되게 깊어요. 인종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어적으로도 유연관계가 깊어요. 중국이 힘이 세졌을 때 이까지가 지금 복속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한반도로 밀려 있는 상태고 만주족은 와해되고 있고 몽골족은 와해됐지만 몽골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포인트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타이완에 있어서 저 북쪽에도 자기 세력을 지금 구축하려고 한다 이런 시도를 보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간파되겠죠.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그러고 싶었겠죠. 근데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 위엔 러시아예요. 이쪽은 또 한반도하고 떨어져 있어요. 중국을 사이에 두고. 몽골이 힘이 없죠. 예. 직접 연결도 안 돼 있고. 자, 근데 몽골에 공을 들인다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있다. 그리고 지금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가 소통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을 통해서 한반도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몽골이 살아나는 거예요. 즉 몽골에 미국이 공을 들인다는 것은 미국과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포위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러시아도 좋죠. 직접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 몽골이 한반도와의 유연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 맞아요. 예, 몽골은 한반도하고 친연 관계가 깊다.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만주 쪽이 엄청나게 불안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 누구도 중국의 속사정은 모르죠. 단지 11월 달에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한 10년 집권했고 최초로 플러스 5년 더 집권하는 거, 법을 고쳐서 하는 거, 그걸 하려는 타이밍에 와 있고 중국이 예민해져 있고 시진핑의 반대 세력이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 타이밍하고 맞물려 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암시한다. 미국이 공을 들인다는 것은. 즉 내몽골이 불안해지면 만주족 지역이 불안해진다. 그러면 중국이 전통적으로 본인 한족의 북방 한계선이었던 최대로 밀어 올렸을 때 진시황이 지었던 만리장성 이북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담대한 계획을 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의 고립이다. 러시아와는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세상들의 생각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몽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우리가 단지 몽골에서 자, 지난번에 우리가 물을 먹였으니까 김정은이 여행하기 편한 몽골에서 하자. 사이도 좋으니까. 이런 거면 미국이 이만큼 공을 안 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몽골을 그냥 환영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상회담 예상에 뭔가가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한다고 보고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교통정리를 다 해놓고 미국이 주도한다는 건 명확해요. 우리랑 가서 못 이겨서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외교장관이 가는 것이고, 외교장관이 간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도 거기 간다는 것이에요.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우리 대통령이 거기 가서 북미, 남이 한다는 것은 이미 합의가 거의 됐다는 뜻이고, 미국이 끝으로 꺼낼 대외 명분은 뭐냐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한 중국의 포위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몽골에 공을 들인다는 것이죠. 네. 미국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갈 거예요. 갈 걸로 보이고, 윤석열이 할 일은 본인이 원치는 않은 거지만 일이 일단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입장,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을 바꾼 데 대한 타격은 최소화하고, 여기서 새로운 관계 설정에서 얻어지는, 북미 종전선에서 얻어지는 어떤 긍정적 의미를 부각하면서 그걸 일단은 본인의 득점으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입장을 취할 것 같아요. 한동안은. 장기적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몽골, 외몽골, 몽골이 있기 때문에 외몽골권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회를 보고 있다. 예. 아니면 작업을 시작했다. 외몽골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자, 뭐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와의 합의가 반드시 중요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의 교류, 러시아를 통한 교류가 몽골로 이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에 압박을 가한다. 예.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랬으면 좋겠지만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유대 관계가 깊으니까 몽골을 뭐 우리 편으로 만들기는 어렵겠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받겠다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임박했다. 러시아도 같은 배를 탈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북방 라인으로 중국을 밑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 누르겠다. 그게 핵심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남북이 소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 연결되는 라인에 그럼 당연히 역세권 효과가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불로 일으켜지겠죠. 거기서 중국은 소외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 1년 전에 만들었다가 이제 채널 개편하면서 빼놓았던 자료인데 이걸 이제 올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제목으로 했고 여기에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파형 동검 분포. 자,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저는 지금 요동 쪽이 우리의 뿌리라고 봅니다. 고조선 문화가 처음으로 정착을 했고 꽃 피웠을 때 지금은 홍산 문명이라고 불리고 있죠. 저기가. 그래서 여러분도 뭐 국사 측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비파형 동검이 우리 민족의 뿌리의 기원이죠. 즉 한족의 청동검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의 분포를 보면 저기가 핵심 지역이에요. 저기가 홍산 문명이 있던 지역이에요. 전 세계에서 청동기 문화가 가장 빨리 발견됐던 지역이에요. 지금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7,000년 전이니까. 서기 7,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서기 7,000년 전이면은 중국 문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던 지역이에요. 이건 북방에 고급 문화를 가진 세력들이 와서 지역민하고 인합이 돼서 그때 꽃피웠던 문명이에요. 이게 우리 문명의 뿌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역사책에서는 그렇게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자, 그게 비파형 동검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다 여기저기 있는 데이터인데 새로운 시각으로 제가 그때 정리를 해봤던 거거든요. 저는 홍산 문명이 서기 7,000년 전, 저기가 그 당시에는 동북아 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섰던 문명이에요. 저기 때는 이미 국가 조직이 있었고 사람들의 기능이 사회 기능이 세분화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국가 조직을 갖췄던 것으로 봐요. 제사장이 있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수공업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 문명이 밑으로 확 펼쳐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성기의 고조선 문명은 이렇게 중국의 동안을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초기 부족들의 초기 국가들의 수도들은 제가 지금 왼쪽 밑에 표시한 중국 부족들의 거점 다 저 근처에 중국의 초기 국가들의 수도가 다 있었던 자리예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황하상류 지역이. 예. 여기서 있다가 이제 고조선 문명이 밑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문명을 북쪽으로서 받은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문명 어디를 가더라도 왕의 자리는 북쪽에 앉습니다. 해를 보는 쪽이면 서쪽에 앉아야 되겠죠. 예? 내가 남쪽에서 왔으면 왕이 남쪽에 앉아야 돼요. 동쪽도 서쪽도 아니고 아시아에서는 왕은 북쪽에 앉습니다. 거기서 온 거예요, 문명이. 자, 그러다가 중국 이제 부족이 힘을 획득하면서 고조선 세력을 위로 밀어붙이죠. 그래서 위로 밀려간 거죠. 예. 그래서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그 고조선 시대에 우리 치우 아시죠? 치우천왕. 치우천왕의 무덤이 여기 별표한 이 지역이에요. 예. 그 중국 부족의 거점은 제가 이게 노란 별들로 표시를 했죠. 이 지역에 있었고, 즉 이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치우가 고조선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잖아요. 네, 우리 조상이죠. 그 사람이 죽었는데 남의 땅에 가서 묻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땅에 묻은 거예요. 저 때는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이 저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 올라간 거죠, 이렇게. 지금 중국이 가장 큰 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주까지 그들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오늘 외몽골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은 중국의 힘이 조금만 쇠약해져도 자기들의 영역이 아닌 곳이에요. 그 가까이 베이징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곳이죠. 거기가 소위 예전에 고구려 시대 유주라는 곳이었고, 고구려가 고토 회복을 주창하면서 중국을 공격했을 때 그 고조선의 고토에 포함되던 지역이 유주예요. 지금의 베이징 지역이에요. 원래 자기들은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뺏겨서 아깝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발해만 지역까지도 고조선의 세력이 많이 위축됐을 때 마지막 남았던 지역까지도 발해만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몰락한 것이죠. 고조선이 넘어가면서. 예.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내몽고하고 몽고의 문제가 이런 역사적인 연원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예. 자, 오늘은 몽골에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북미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미국이 몽골에 투자하는 이유가 단지 이런 정상회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큰 전략의 하나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없이는 어려운 내용이다. 예. 몽골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것이. 예. 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